2021년 1회 전력공학, 자 2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유황곡선을 가진, 그렇죠, 이렇게 생긴 유황곡선을 가진 수력 지점에서 최대 사용수랑 OC 요걸로, 그렇죠, 1년간을 계속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저수지 용량을 물었네요. 자, 유황곡선 이거는 이제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곡선이고요. 이 물의 양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물의 양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지금 물이 남는다 그 얘기죠. 물이 남아서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지금 계속 여기를 지나서 발전을 이만큼을 유지하려면 이때 유황곡선을 보니까 부족하죠. 이만큼이 얼마만큼이 부족합니까? 이 면적만큼, 이만큼이 물의 양이 부족하죠. 이 부족한 양만큼을 우리가 저수지 물을 가두어서, 그렇죠, 메워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면적 D, E,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3번이 답입니다. 22번, 고장 전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커질수록 짧게 되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네요. 이거 반대로 동작한다 그래서 반환시 계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특성을 가진 계전기, 반환시 계전기가 맞고요. 커질수록 얘는 짧아지는 거, 그렇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순환시는 즉시, 고장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 있죠. 그리고 정환시는 고장이 생겼더라도 일정한 시간 뒤에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정환시 계전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환시 계전기는 동작 전류가 작으면 동작 시간이 길고, 여기 동작 전류, 동작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요게 반환시가 된다 그 얘기죠. 동작 전류가 작게 되면 그만큼 동작 시간은 길고, 동작 전류가 크게 된다면, 고장 전류가 즉 크게 된다면 빨리, 그렇죠, 동작 시간이 굉장히 짧게 동작하는 것을 반환시 계전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반환시성 정환시 계전기는 작은 전류에는 반환시로 동작하다가 큰 전류에서는 정환시로 이렇게 동작하게 되는 것을 반환시성 정환시 계전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반환시 계전기입니다. 23번, 접지봉으로 탑각의 접지 저항 값을 희망하는 접지 저항 값까지 줄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매설지선 있죠. 접지시키는 저항. 자, 매설지선은 철탑의 접지 저항이 굉장히 커서요.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이 송전 선로 쪽으로 역섬락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섬락은 철탑의 이 접지 저항이 클 때 전위 상승으로 인해서 철탑에서 전선 쪽으로 발생하는 썸락을 역섬락이라고 하고요. 이 역섬락 방지를 목적으로 여기 저항이 작을 때,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에 지선을 묻는다 그래서 매설지선 그 얘기죠. 그래서 접지 저항을 작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을 우리가 매설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답이 2번입니다. 24번, 3상 3선식 송전선에서 한 선의 저항이 15옴, 리액턴스가 25옴이고 수전단의 선간 전압이 60kV, 부하 역률이 0.8인 경우에 전압 강화율이 10%라고 한다면 이 송전선로는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는가 그랬네요. 자, 이것은 일단 전압 강화율을 최종적으로 주어진 조건이니까, 우리 전압 강화 뭐였습니까?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전압 강화율은 한 번 더 얘를 V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V 제곱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게 바로 이제 전압 강화율이 되는 거죠. 전압 강화율 엡실론이라고 한다면 V 제곱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죠.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용량, 그렇죠? 수전할 수 있는 전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P에 관해서 한번 풀어보면 얘 곱하기로 가고 얘 나누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로 가니까 전압 강화율에다가 V제곱을 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전압 강화율이 10%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0.1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그때 선간전압 60kg니까요. 60 곱하기 10의 세제곱에 여기 제곱이 되죠. 그리고 한 선의 저항 15ohm이 되고요. 여기 리액턴스가 20이니까 20 곱하기 지금 부하 역률이 0.8이란 얘기는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여기 10분의 8 이렇게 됐죠. 특수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이 되니까 탄젠트 값은 얼마입니까? 여기 탄젠트 값은 그러면 8분의 6, 즉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요. 144에 공이 5개가 이렇게 붙네요. 여기에서는 이제 와트가 아니라 킬로와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3개 줄여주고 요거 킬로와트 단위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3번. 25번 배전솔로의 주상변압기에서 고압측, 저압측에 주로 사용되는 보호장치의 조합으로 적합한 것은 고압측 그럼 1차 측, 저압측은 2차 측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살펴봤던 대로 1차 측에서는 보호장치, 컷아웃 스위치를 쓰는 거죠. 일종의 얘가 퓨즈인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퓨즈가 녹아버리면서 얘가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컷아웃 스위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1차 측을 담당하는 거고요. 또 변압기를 지난 2차 측에서는 캐치홀더가 이제 2차 측입니다. 이것도 퓨즈의 일종인데요. 얘는 2차 측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1차 측은 컷아웃 스위치, 2차 측이 캐치홀더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26번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단락전류 구할 때 단락전류는 일단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N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죠. 그때 나왔던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원칙적으로는 전체의 전압분의 그렇죠? 그 임피던스에서의 전압 강화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식을 또 변형을 해보면 얘 왼쪽으로 넘기고 요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단락전류분의 전격전류 곱하기 100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것은 사실상 요거 많이 쓰게 되죠. 이걸 변형해서 만들어낸 10V제곱분의 PZ 또는 ZP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렇게 그 임피던스가 주어지고요. 전압과 이렇게 용량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도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의 이 P도 킬로가 단위가 된다는 거고요. 이때의 V도 킬로볼트, 킬로가 단위가 된다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상대적인 어떤 비율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위를 갖지 않는 값, 그쵸? 단위 없습니다. 단위가 없는 값이고요. 절대량이 아닌 기준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즉 상대적인 값이다. 맞죠? 기기 용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의 값을 갖는다. 즉 기기의 용량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10kV 암페어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얘를 막 마구 우리가 변형을 하죠. 뭐 10배를 했을 때 100kV 암페어 이러면 10kV 암페어일 때 만약에 30%였다면 얘는 300% 이런 식으로 얘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용량과 별 관계가 없는 범위의 값을 갖는다 그 얘기죠. 변압기나 동기기 내부 임피던스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틀렸네요. 변압기, 동기기 내부 임피던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로에서도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단락전류 구할 때에도 선로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죠. 27번 연료의 발열량이 430kcal/kg이고요.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네요. 자, 발전기 출력이 PG와트라고 하고 시간당 연료 소비량을 V라고 하자 그 얘기죠. 자, 우리 이 발전기 효율에서 일단 요식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죠. 들어간 것 대비 나온 우리가 열량을 구해야 되는데 들어간 것은 당연히 연료량에다가 그 발열량을 곱한 것이 전체 열량이 되겠죠. 그리고 나온 그쵸 출력에다가 이걸 열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860kcal니까 860을 우리가 곱해서 이렇게 계산했죠. 요식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MH분의 860 W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 효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걸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발열량 요거죠. 발열량이 지금 430이죠. 여기 H 대신에 430을 집어넣고요. M은 연료 소비량이죠. 여기를 이제 B를 이제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 860에 여기 소비되는 전력, 전기 출력을 여기에서는 W 대신에 여기 PG를 지금 써라 그 얘기죠. 그리고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 이거 정확히 얘가 2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B분의 2PG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아니 4번이 답이죠. 4번. 여기 B분의 그렇죠? 여기 그대로 쓴 거 4번. 28번 수용가의 수용률을 나타내는 식이 뭐냐 물었네요. 일단 수용률 한번 다시 살펴보면 뭐 그 예를 들었죠. 우리 집의 전체 가지고 있는 전체 수용 설비 용량 전체 용량이 얼마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쭉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거 4개를 동시에 트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에어컨도 틀어가면서 난방기도 트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난방기가 더 많이 잡아먹으니까 최대로 사용할 때는 이 냉장고, 세탁기, 이 전열기, 난방기 요걸 쓸 때가 가장 많이 쓰겠죠. 그걸 우리가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합니다. 즉 전체 수용 설비 용량은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실제로 최대 쓰는 수용 전력은 이만큼일 것이다. 그거의 비율을 우리가 수용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수용 설비 용량을 이제 부하 설비 합계라고 할 수 있죠. 그거의 최대 수용 전력이 되겠죠. 즉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부하 설비를 합계낸 것이 분모에 오고요. 실제로 사용되는 최대 수용 전력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9번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물었는데요. 자 화력발전 다시 한번 가보면요. 기본적으로 급수 펌프를 통해서 여기 보일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일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과열기를 거쳐서 터빈을 거쳐서 복수기를 거쳐서 나오는 이런 과정이 있죠. 근데 여기에 절탄기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서 이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이 열을 이용해서 그쵸? 우리가 석탄을 줄인다 그래서 절탄기죠.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 급수 펌프에서 나오는 걸 한 번 더 이쪽에서 예열을 해서 다시 이렇게 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탄기가 이 보일러 전단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 속에서 이것처럼 절탄기가 있다면 보일러의 전단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절단기,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되는 거죠. 특히 이 절단기는 존재한다면 보일러의 이 전단에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30번 역률이 0.8이고요. 출력이 320kW인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의 역률 개선을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 140kVA를 설치했을 때 합성 역률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건 뭐 회로 이론 문제로 보여지네요. 자,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역률이 0.8이라는 건 뭡니까? 이때를 우리가 세타원이라고 했을 때 요것분의 요것이 0.8이니까 즉 10대 8의 비율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쪽은 얼마입니까? 6을 갖게 됐죠. 6.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요것은 보통 우리가 L부하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지금 140짜리를 놨다는 것은 이 방향으로 그쵸? 이 방향으로 지금 140짜리를 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출력 320kW는 유효 전력이니까 이 부분에 즉 여기 비율 8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320을 의미하니까 이거 뭐 비례식을 써서 여기 우리가 피상전력, 무효전력 이런 값들도 구할 수가 있죠. 자, 한번 구해볼까요? 이 값을 우리가 PA라고 한다면 뭐 비례식 써서 10대 8은 PA 대 320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8PA가 요거 넘어가면 320 곱하기 10이 되니까요. 이거 약분하면 48에 32, 40이 되면서 즉 여기는 400V 암페어가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시 요거는
여기 10일 때 400이었다면 6일 때는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0.6을 곱하면 되니까 64 240의 지금 무효 전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반대로 지금 여기 140을 이렇게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어든 값으로 이렇게 조금 다시 쓰게 되면 여기가 얘는 320이 변하지 않고요. 여기 240에서 지금 140만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100에 해당되는 거죠. 100. 그래서 이때의 요 각을 이제 세타 2라고 했을 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2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빗변의 그렇죠? 크기는 320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 2는 요거 루트 320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분의 32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0.954 이런 값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값인 2번을 답이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31번 용량이 20kVA인 단상 주상 변압기에 걸리는 하루 동안의 부하가 처음에는 처음 14시간 동안은 20kW, 그 다음 10시간 동안은 10kW, 그렇죠? 24시간 돌아가니까 처음에 14시간은 20으로, 그 다음 10시간은 10으로 가정을 했네요. 이 변압기 하루 동안의 손실량을 구하는데 역률은 1로 가정하고 변압기의 전부하 동소는 300W, 철소는 100W로 해서 계산해봐라 그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일단 전부하 동손 자체는 얘는 부하손이죠. 부하에 따라서 걸리는 손실이고요. 철소는 뭡니까? 무부하손이죠. 부하에 상관없이 무조건 발생하는 손실이니까 24시간 계속 돌아가면 여기 부하가 얼마 걸리든 간에 얘는 무조건 100W가 발생하니까요. 자, 이 철선을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100W가 무조건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을 곱해 주게 되면 2400, 얘가 와트고 얘가 아워잖아요. 그래서 와트 아워 이렇게 해서 철선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동선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동선을 구하는데 동선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역률을 1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변압기의 용량이 20kVA면 역률이 1이라는 얘기는 얘를 20kW로 봐도 무방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24시간 동안 오호 20kW를 다 돌리네요. 이걸 우리가 전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머지 10시간은 10kW만 돌린다는 것은 전부하에 비해서 그렇죠. 20에 비해서 10만큼 돌아가니까 얘는 2분의 1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보통 우리 전기 기기에서 주로 다루지만요. 우리가 동선을 PC라고 썼을 때 자, 이걸 n분의 1부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의 이 동선은 얼마였습니까? n분의 1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전부하일 때는 뭐 1부하니까요. 즉 1에 해당되는 부하니까 그때 지금 동소는 300W가 잡아먹게 되면 얘는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죠. 14시간. 그래서 14시간은 그대로 적용하고 그 다음 동손 300W에다가 여기 2분의 1 부하면 이때에는 줄어든다는 거죠. 2분의 1의 제곱이 된 만큼 몇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동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즉 전부하로 14시간을 돌리고요. 2분의 1 부하로 지금 10시간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각각의 동선 전체가 다 돌아가고 동선 2분의 1의 제곱에 해당되는 동선이 10시간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4950이 나오네요. 4950Wh가 나오니까 전체 손실은 이제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400에 4900이니까 요거 7350Wh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n분의 1부하일 때 요거 이만큼의 손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10시간 동안 발생한다. 얘는 전부하니까 전체가 14시간이다. 요걸 잘 구분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32번 통신선과 평행인
주파수 60Hz의 3상 1회선 송전선이 있다. 일선 지락 때문에 영상 전류가 100A가 흐르고 있다면 I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 전압은 약 얼마인가? 이것은 통신선 유도되는 전자유도 전압의 공식을 외워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 개념에서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자유도 전압 결국 요거를 만들어냈었죠. 그렇죠? J 오메가 ml의 3I0 이건 영상 전류가 되는 거고요. 상호 인덕턴스 그다음에 그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 식을 이용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요거 J 오메가 ml의 3I0가 되죠. 그래서 J 오메가 ml의 3I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니까 F가 60Hz라고 했죠. 60Hz가 되고요. 상호 인덕턴스 킬로미터당 상호 인덕턴스가 0.06mH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역시 킬로미터당 요거면 그 길이 L을 곱해야죠. 40 곱하고 또 3 곱하기 영상전류 100이니까 요거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전자유도 전압을 나타내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271.43 이 정도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케이블 단선 사고에 의한 고장점까지 거리를 정전 용량 측정법으로 구하는 경우 건전상 그렇죠? 고장나지 않은 상의 정전 용량을 C라고 하고요. 고장점까지의 정전 용량이 CX라고 하고 케이블의 길이가 L이라고 할 때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 뭐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거리의 정전 용량이 비례합니다. 우리 면적에 비례하듯이 정전 용량이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이 케이블의 길이를 지금 L이라고 잡았을 때 이때의 정전 용량을 지금 C라고 하고요. 이게 건전상이죠. 안 고장난 거에.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단선이 발생해 가지고 단선 사고라고 했죠. 싹둑 잘려가지고 이제 이만큼에 해당되는 정전 용량을 구해봤더니 요만큼에 해당되는 정전 용량이 CX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고장점까지 거리를 X라고 잡으면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 거리와 이것이 비례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비례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뭐 L 대 C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X 대 CX가 되는 거죠. CX. 그래서 X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내항의 곱 CX는 얘네 둘이 곱해서 L 여기 CX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여기 C로만 이제 나눠주면 고장점까지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매우 쉽죠? 3번이 답입니다. 34번 전력 퓨즈는 고압, 특고압 기기에 주로 어떤 전류를 차단하는 목적입니까? 당연히 단락 전류죠.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막다한 전류가 흘렀을 때 확 녹여버려 가지고 차단하는 목적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보면요. 파워 퓨즈, 전력 퓨즈는 단락을 보호하는 즉 후뷰 보호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장점 고속도 차단, 소형 경량이고 소음이 없고요. 차단 용량도 큰 편이고 유지보수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죠. 단점은 녹아버리면 다시 그걸 또 쓰지 못한다는 거죠. 재투입이 불가능하고 차단될 때 과전압이 발생되고 시한 특성이 없이 그냥 바로 녹아져 내리는 거죠. 과전류의 용단이 과전류에 따라서 과전류에 의해서 용단되기가 쉬운 점이 단점이죠. 뭐 이런 점들이 있죠. 아무튼 단락 전류를 우리가 차단하는 목적이죠. 35번 송전선로에서 한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이 뭐냐? 자, 가장 적은 거 일단 직접 접시 방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나라 직접 접시 방식, 우리나라 송전 154, 345 또 22.9짜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직접 이렇게 접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락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나머지 이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제일 적은 거고요.
또 얘가 0 전위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단계적으로 절연할 수 있다. 그래서 단절연이 가능한 방식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지락 전류가 상대적으로 크고 뭐 장점이라면 보호계 전기 동작이 신속하고 정확한 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여기 적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라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36번 기준 선간 전압이 23kV고요. 기준 삼상 용량이 5000이고요. 한 선의 요도 리액턴스가 15ohm일 때 퍼센트 리액턴스 그랬는데요. 자, 이거 퍼센트 임피던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얘는 전체 전압 강화분의 임피던스에서의 전압 강화 뭐 이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요것보다도 오히려 더 요거 많이 쓴다고 그랬죠. 10V 제곱분의 PZ 또는 ZP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퍼센트 리액턴스 같은 경우도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얘도 10V 제곱분의 XP 또는 P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얘는 킬로볼트 암페어, 얘는 킬로볼트 단위를 쓴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 요걸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에 10 곱하기 지금 여기 보시면 선간전압 23kV, 23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액턴스가 15ohm이니까 15 곱하기 여기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5000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5000 이걸 계산해 보니까 14.177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14.18 2번을 답이라고 해주면 되죠. 37번 전력 원선도의 가로 세로축을 나타내는 값이 뭐냐. 자, 전력 원선도에서는 너무 깊게 나오지는 않고요. 전력 원선도의 특징 우리가 살펴봤었죠. 가로축은 유효전력, 세로축은 무효전력이 되면서 반지름은 여기 B분의 VS, VR을 반지름으로 갖고 있고요. 오히려 전력 원선도로 구할 수 있는 것보다 구할 수 없는 걸 좀 더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죠.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코로나 손실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로 세로축은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나타내는 값이죠. 4번이 답입니다. 38번 송전선로에서의 고장 또는 발전기의 탈락과 같은 큰 외란에 대해서 계통에 연결된 각 동기기가 동기를 유지하면서도 계속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안정도가 뭐냐. 여기에서 이제 고장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은 과도 안정도죠. 과도 안정도. 그래서 과도 안정도는 송전계통의 부하가 급변 또는 사고 이럴 때 평형 상태를 회복하는 송전 능력을 우리가 과도 안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안정도를 유지하면서 최대로 송전하는 전력을 우리가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정태 안정도는 부하 변동이 적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거고요. 동태는 고속 자동 전압 조정기 AVR이죠. 이걸로 조속기를 제어할 경우 그때의 안정도를 정태 안정도를 우리가 동태 안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속기를 제어할 경우에 정태 안정도를 우리가 동태 안정도다. 여기에서는 과도 안정도죠. 과도 안정도. 39번 정전 용량이 C1이고 V1의 전압에서 QR에 무효 전력을 발생하는 콘덴서가 있다. 자, 정전 용량을 변화시켜서 2배로 승합된 이 전압, 즉 EV1에서도 동일한 무효 전력을 발생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그 새로운 정전 용량 C2를 구하라 그랬네요. 일단 우리 전력 뭐 기본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력은 우리가 1을 그렇죠?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때 W는 뭡니까? W는 이제 QV가 되죠. 전하량.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전하량입니다. 그리고 전압이 되고요. 이런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또 CV라고 하는 식이 있죠. 정전 용량과 V의 곱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다 이렇게 CV를 대입해 보면 결국에는 시간에 따른 CV 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정전 용량에 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문제로 가보면 이건 뭐 이론이고요. 이런 이론을 통해서 이때의 자 무효 전력을 자 QR이라고 문제에서는 했고요.
그렇다면 이 식을 적절히 이용해야 되니까 이거 뭐 t분의 1을 상수로 취급합시다. k에 C1일 때 그때 V1의 전압을 에서의 무효 전력을 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전압을 2배로 지금 올린 상황에서도 정전 용량을 어떻게 해야만 동일한 무효 전력을 발생하느냐, 즉 어떤 상수 K에다가 이제 C2라고 하는 정전 용량을 했을 때 그때 전압을 2배로 올렸다는 것은 그럼 여기에도 2V1의 제곱 이렇게 했을 때에도 같은 무효 전력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요 둘이 서로 같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자, 이 식은 뭡니까? K C2에 얘가 4V1의 제곱이 되죠. 이거 한번 더 적어볼까요? K에 C1의 V1의 제곱이니까 이거 약분되고 또 뭐 V1의 제곱, V1의 제곱 약분돼 버리니까 오른쪽에 C2만 남겨놓고요. 4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4분의 1 C1이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죠. 이렇게 이런 관계를 통해서도 얘를 구할 수가 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0번 송전선로의 고장 전류 계산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거, 영상 임피던스와 관련돼 있는 거 뭐 있었습니까? 영상 들어가면 지락이죠. 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일 때 그때 영상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지락과 관련돼 있을 때 영상분이 존재하고 단락 이런 데서는 정상분, 역상분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이거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일단 영상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1번 일선 지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